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산업단지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5시 30분, 단순한 이민신분 확인처럼 보였지만 한국인 엔지니어 3명이 수갑을 차는 순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번졌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조지아주에 위치한 12개의 한국계 기업 공장이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인천행 비행기 7편이 이륙을 거부했고 항구에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주인을 잃었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온 것은 기계 소음이 아니라 12개의 일자리를 잃은 주지사의 분노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조지아에 대한 공격입니다. 미 이민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날 구금된 사람은 단 3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서류 한 장이 어떻게 외교 문제와 경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서류 속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조지아의 심장을 멈추게 할 단 하나의 기술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5시 3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산업단지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배터리 공장 앞에 도열한 검은 SUV들의 엔진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죠.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아침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공장 정문에 낯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이민단 속국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냉정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박상훈 차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난 3년간 이 공장을 우리 집처럼 드나들며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완성해 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추방 대상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비자 연장 신청이 거부되었으니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담당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317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하나둘씩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제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미국 동료들이 창문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뒤돌아본 공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백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밤낮 없이 매달려 완성한 생산 라인들,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안정화시킨 배터리 셀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없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희가 공항으로 끌려간 지 정확히 12시간 후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공장이 완전히 멈췄어. 미국에 남아있던 한국계 직원 이준호의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출국을 기다리며 메시지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그 거대한 공장이 고요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생산라인 3번에서 갑자기 에러 코드 E-4471이 뜨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지난해 여름 밤샘 작업 끝에 해결했던 복잡한 온도 제어 시스템 오류였어요.
당시 매뉴얼에도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상훈 차장과 함께 72시간 동안 공장에서 나오지도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로봇 87번부터 24번까지 모두 정지했어. 아무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 준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로봇들은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것들이었거든요. 단순히 코딩만 한 게 아니라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 미세한 진동까지 보정한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그 로봇들이 왜 그런 특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장장 마이클 존슨이 워싱턴에 올린 긴급 보고서 내용도 제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죠. 기술자들을 더 투입하라.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 매뉴얼대로요?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쌓아 올린 노하우들은 그 어떤 매뉴얼에도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발생하는 온도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비공식적인 보정 방법들, 동료와의 무수한 대화 속에서 찾아낸 최적화 기법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공장의 심장이었는데 말이에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 땅이 점점 작아지면서 저는 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0억 달러짜리 공장이 하루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이 상황이 과연 조지아주 한 공장의 문제로만 끝날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제 휴대폰이 새벽 3시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 형님, CNN 뉴스 지금 당장 켜보세요. 미국에 남은 후배 최영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텔레비전을 켠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지아주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공장과 직접 연결된 부품 협력업체 47곳이 연쇄 도산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직접 기술 자문을 해주던 소형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체도 있었어요. 사장 톰 해리슨이 기자들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주문이 전부 취소됐어요. 우리 회사 직원 230명이 모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메이컨시의 초등학교 3곳이 폐교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직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우리는 언제 이사 가야 하나요? 7살 소녀 에밀리의 인터뷰가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제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 주었던 그 아이였거든요. 그때 에밀리 아버지 스티브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었죠. 민수, 당신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애틀랜타 외곽 신도시의 집값이 일주일 사이에 40%나 폭락했어요. 우리가 살던 아파트 단지도 텅텅 비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배터리 관련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달러 환율도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한 경제 전문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첨단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날 밤 상원 의원 잭 워너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2만 명의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속보가 나왔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수님께 저는 MIT 기술정책연구소의 사라 밀러입니다.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밀러 박사는 미국 의회 긴급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우리 사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미국 의회에서 우리 이야기가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저는 유튜브 라이브로 의회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밀러 박사가 증인석에 앉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자를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밀러 박사의 첫마디가 청문회장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러분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시스템과 정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청문회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밀러 박사는 스크린에 2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하나는 홀로 매뉴얼을 들여다보는 미국 기술자의 모습,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우리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했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일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상훈 차장과 함께 밤새 고민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즉시 동료들을 불러 모았던 우리의 방식, 누군가 막히면 모두가 함께 고민했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그들은 막히면 함께 밤을 새웠고 동료의 성공을 내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미국이 매뉴얼에서 찾지 못한 해답이 바로 그들의 끈끈한 정 안에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의 목소리가 점점 격양되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었다니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자체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주의에 익숙한 미국 직장에서 그들만의 팀워크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청문회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의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박사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인력을 잃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밀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잃은 게 아닙니다. 기술을 움직이게 하는 영혼을 잃은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보여준 것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밀러 박사의 청문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지 불과 6시간 만에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제가 아침 뉴스를 보는데 독일 지멘스의 CEO 로베르트 슈나이더가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지멘스는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보류합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는데 말이죠. 우리는 기술이 아닌 신뢰에 투자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파트너를 존중하는 신뢰가 보이지 않습니다.
뒤이어 일본 도요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남부 3개 주에 계획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요타 회장 아키오 도요다의 성명서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숙련된 기술진을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와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제 휴대폰에 후배 최영민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난리 났어요. 유럽 전체가 미국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요. 영민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 프랑스 토탈에너지, 스위스 ABB까지 줄줄이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진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들의 협력 정신과 전문성은 아시아 경제의 자산입니다. 대만, 태국, 베트남까지 비슷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에요. 형님, 지금 링크드인에 들어가 보세요. 영민의 말에 따라 링크드인을 켜보니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우리 317명을 직접 스카우트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된 채용 공고들이 끝없이 스크롤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웨덴 에리크슨의 채용 공고였어요. 한국의 협업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팀워크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7%씩 폭락했다는 거예요. 특히 첨단 기술 관련 주식들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CNN의 경제 전문가 리처드 퀘스트가 화면에 나와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주가 폭락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창밖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저희는 그냥 성실한 해외 파견 기술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내쫓은 미국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제 휴대폰에 미국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민수 씨인가요? 저는 백악관 경제안보보좌관실의 데이비드 윌리엄스입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복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급하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윌리엄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카톡에 박상훈 차장의 메시지가 떴어요. 민수야, 지금 뉴스 켜봐. 백악관이 난리 났대. 급히 뉴스를 켜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경제안보보좌관이 대통령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까카, 이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동맹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우리의 첨단 산업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조지아 주지사가 보낸 긴급 탄원서가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그 내용이 잠깐 비쳤는데 첫 줄이 이랬습니다. 제발 한국인들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펜타곤에서 국방부 장관이 급히 뛰어들어오더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각하, 우리 군사기지의 첨단 장비들도
한국 기술진의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들 없이는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만 일한 줄 알았는데 군사 분야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극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워싱턴 D.C.로 몰려와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든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안 엔저니즈 아 어메리칸 히로즈 브링 백 아워 파트너즈. 한 한국계 미국인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해 미국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우리 본국의 기술자들도 똑같이 미국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찼어요. 밤늦게 제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지아 주지사실에서였어요. 김민수님, 저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주지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우리 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20%를 넘었고 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어요. 당신들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미국이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백악관에서 청와대에 한 라인 연결했다고. 후배 최영민의 흥분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어요. 급히 뉴스를 켜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발표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사과한다고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화면이 바뀌어 청와대 브리핑룸이 나왔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E-4 특별 파트너 비자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의 핵심 기술진들이 미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국에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조건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후 3시 백악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E-4 특별 파트너 비자 신설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첫 번째 대상자들이 우리 317명이라는 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박상훈 차장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수야,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우리가 정말 특별 지위를 받는다고. 상훈 형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복귀가 아니야, 민수야. 우리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술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비자를 받는 거라고.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극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E-4 비자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였어요. 법안 통과 직후 한 상원 의원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날 밤 제게 가장 감동적인 연락이 왔어요. 조지아 공장의 미국인 동료 스티브에게서였습니다. 민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희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돌아와줘. 스티브의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 함께 일하면서 형성된 우정이 이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건 기술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식의 소중함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317명을 위해 전세기를 준비해 준 거였어요. 기내에 올라서니 승무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웅들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불과 3주 전만 해도 우리는 수갑을 찬 채 쫓겨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상훈 차장이 제 옆자리에 앉더니 말했어요. 민수야, 조지아 공항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 얼마나요? 5,000명이 넘는다는군. 조지아 주지사,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했던 모든 동료들이 다 나온다고 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공항 밖으로 펼쳐진 광경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웰컴 백 히로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직접 나와서 저희를 맞았어요. 여러분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주지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우리 공장 동료들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스티브가 달려와서 제 어깨를 꽉 안아주었어요. 민수, 정말 보고 싶었어. 너희들 없는 3주가 3년 같았어. 그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톰도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 너희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는데. 공항에서 공장까지 가는 길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도로 양쪽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생크 유 코리어 라고 적힌 플래카드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코리언 마이너스 어메리컨 테크놀로지 파트너십 퍼레버.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3주 동안 멈춰있던 모든 기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생산라인 3번 앞에 서니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제 말에 미국 동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3주간 멈춰있던 기계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돌아왔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조지아의 야경이 다시 활기차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 어둠에 잠겼던 그 불빛들이 하나둘씩 다시 켜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었어요.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국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스티브가 특별한 선물 상자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수,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317명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금속 명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적혀있는 문구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코리안 히로즈 후 토트 어스 더 트루 미닝 어브 팀워크.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기술을 전수하러 온 외국인 직원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에게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 민수야. 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보여준 건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방법이었어.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달려와서 해결책을 찾던 그 모습들 말이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특별한 알림이 떴습니다. 백악관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우리 317명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감사패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리안 테크놀로지 파트너십 엑설런스 어드. 상장의 이름도 거창했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상이 미국 역사상 외국인 기술진에게 수여되는 최초의 대통령 표창이라는 거였어요. 그 주 화요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말 꿈 같은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317명이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미국 대통령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술 전술을 넘어서서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준 팀워크와 헌신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박상훈 차장이 대표로 상을 받으러 나갔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백악관 만찬장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김민수 씨,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최강 대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이룬 게 아니라 조국의 위상을 높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제 혼잣말에 옆자리의 박상훈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17명의 영웅들이 보여준 꺾이지 않는 기술력과 뜨거운 동료애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새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 워싱턴 D.C.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악관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조지아의 작은 카페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미국인 기자 제니퍼 스미스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그녀는 워싱턴 포스트의 베테랑 기자로 처음부터 우리 이야기를 추적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제니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직접 취재해보니 깨달았어요. 당신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 저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것,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제니퍼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문화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배우죠. 혼자 잘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함께 성공해야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스티브, 톰, 그리고 우리 공장의 미국인 동료들 10여 명이었어요. 민수, 여기 있었구나. 스티브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니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분들도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나요? 톰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한국 친구들에 대해서 말이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을 찾아보고 안 되면 상사에게 보고하고. 스티브의 말에 다른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달랐어요. 누군가 막히면 즉시 달려와서 함께 고민했어요. 마치 그 사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요. 제니퍼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한국 친구들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동료들과 상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로는 위지만 한국어의 우리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공동체를 뜻하거든요. 제니퍼가 메모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우리 정신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져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전수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는 방법을 나누러 온 거였죠. 그날의 인터뷰는 다음 주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코리언 웨이 하우 317 엔저니즈 체인지드 어메러커즈 워크 컬처 퍼레버. 기사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고
그 정신이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 답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21세기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나요?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인가요? 아니면 독립을 통한 자립의 길인가요? 답은 여러분이 정하세요.